첫 번째 달려보죠. 배너의 구멍이 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도를 지나는 한 무리. 자, 그런데 말이죠. 유독 저 남자만 카페 입간판 앞에 멀뚱멀뚱 서 있죠. 자,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잠시 후 뒤늦게 친구들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 저 무리가 떠난 후에 건널목에 서 있던 또 다른 행인 입간판을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 빨리 와보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나가봤더니 입간판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에 구멍까지 뻥 뚫려 있더라. 하하. 자, 세상에, 저는 메뉴판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불을 지르고 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건널목을 건너는데요. 그중 한 남성이 일반 라이터도 아니고 토치 라이터로 입간판에 불을 붙인 겁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입간판 소재가 이 불이 잘 안 붙는 소재래요. 그런데도 불이 붙을 때까지 입간판을 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후에는 바로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격자가 불을 급하게 끄고 이 사장에게 저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장이 확인을 하고 남성들이 탄 택시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오히려 불을 질렀는데 어쩔 거냐, 신고해라 이러면서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이 상황을 알고도 그냥 출발을 해버려서 사장이 경찰에 택시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추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작정하고 불을 내려고 했던 말 그대로 방화범인데 빨리 잡아야죠. 자, 그렇지만 그 얼마 안 가서 택시 타고 갔는데 이 남성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태도가 적반하장이에요. 경찰 앞에서도 담배를 피면서 그래, 체포해라. 내가 불 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유. 그렇지만 사장님의 그 마음은 경찰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어쩌면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또 사장님이 봤을 때는 불을 지르고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손괴죄로 지금 처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요, 방화죄가 되려면 독립적으로 불이 붙어서 연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설 판례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불 붙어서 손괴됐다고 해가지고 방화죄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적용돼서 합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합의는 안 본답니다. 어쨌든 간에 강하게 좀 처벌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서운 3인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장한 저 3인조 마스크 여성들 무인 점포 안으로 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오스크만 보고는 다시 나가네요. 밖에서 뭐 할까? 담배 피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담배를 피더니 그러고는 다시 들어와서는 역시나 또 키오스크.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2명은 키오스크 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린 채 가위를 꺼내서 한참을 씨름을 하더니 문을 겨우 따서 그 안에 있던 돈을 싹싹싹싹 남김없이 털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할까요? 타고 왔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서 도망가 문까지 닫아주고 친절하게 도망갑니다. 제가 장담컨대 얘네들 미성년자입니다. 성인 도둑이면 전동 킥보드 타면서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보세요. 카메라까지 가리고 가위로 뜯어내고 얼마나 대범합니까? 네, 이 사건은 바로 어제 새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왔는데요. 가게 안을 둘러보고는 담배를 피우고 범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은 보신 것처럼 가게 밖에서 망을 봤고요. 다른 2명은 핀셋과 가위 등으로 키오스크를 열려고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키오스크 위에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거의 5분 동안 애를 쓰더니 결국 문을 열었고 지폐며 동전까지 돈을 정말 싹쓸이 해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 최소 3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보자가 낮에 매장을 들렸다가 키오스크를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CCTV를 돌려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CCTV 동선 추적도 그렇고 쟤들 대여했던 전동 킥보드 이력만 따져봐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범인들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해당 무인 점포에는 안에도 밖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둑들이 사실은 그 설치되어 있는 거 키오스크만 막으면 되는 줄 알고 안팎에 있는 CCTV를 확인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 아직은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 신고받고 와가지고 키오스크에 묻어 있는 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인 매장의 안팎에 있는 CCTV 얼굴이 찍혔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제보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물쇠를 더 하나 단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저게 도둑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더 열심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3인조 도둑들 멀지 않아 기필코 검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이어갑니다. 노족 캠페인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시작한 범국민 의식 개선 캠페인, 함부로 발 올리지 말자는 뜻의 노족 캠페인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버스 안인데요. 활짝 열린 창문에 족이 저렇게 한쪽이 척! 버스 안팎으로 고운 내 족을 자랑이라도 하듯, 하지만 버스 안을 휘감는 이 족 냄새는 어쩌란 말인가. 자, 박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강원도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 소도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강원도 맞습니다. 네, 제보자는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뭐 정말로 무슨 정말 싫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그러고 딱 보니까 저 남자가 한 발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눌렀어요. 양말도 안 신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밖에서 불면 냄새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까지 울렁거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창피하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최소한의 매너는 좀 지켜주십시오. 자, 이번엔도 버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두 족을 앞으로 척! 자, 주황색 지지대 위에 척!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내놓고서는 여유롭게 휴대폰 삼매경. 그나마 구두는 신고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속 내려!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저 족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사실 의문스러운데 노원구에서 어떤 버스를 이용하면서 봤던 족 모습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 저 지지대 기둥에 아주 저게 약하기도 하고요.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급정거를 하거나 뭔가 맞아. 속도가 붙었을 때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허리 나갑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올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너무나 보기 싫었는데 행동이 조금 그래서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아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보기도 좀 내리라. 저 종아리는 왜 보여줍니까? 신발도 뭐 안 맞잖아요, 맥락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자세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혼잡한 틈에 후다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음식점 안으로 남성 손님 입장. 예, 들어가서는요 자리에 앉아서 뜨끈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 대령이요. 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면치기 장렬.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잡수셔 아주 그냥. 자,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카운터 쪽을 한번 보죠. 직원 눈치 보고는 그냥 나갑니다. 봤어. 그리고 나가 지금. 에이, 흡연하러 나가는 거겠지가 아니지만 우산까지 탁 펼쳐들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동네에 명동 칼국수집이 새로 생겼는데 세상에 여기 가보니까요 제가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선결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런 먹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작정한 듯이 당당하게 가서 먹을 수가 있죠? 먹자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맨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제 드시고 젊은 남자분 같은데 왜 쌀국수를 이렇게 먹튀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안 하시나요? 네, 8,500원 정도 하는데 이 사장님도 뭔가 사정이 있었으면 얘기했으면 이거 한 그릇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계산하는 그 찰나에 싹 나가버리는 게 너무 고의적인 것 같아서 더 화가 나서 신고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이제 내가 혹시 잘못 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직원들까지 불러서 CCTV도 다 확인을 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고의적인 먹튀를 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저 뭐 작정하고 한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저도 사랑해요, 형수. 진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분과 여러 번 카톡을 하면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네, 형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예비 신랑과 다퉜다는 사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약 1년 전에 만났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연자와 예비 신랑, 또 예비 신랑의 친형, 그리고 형수까지 넷이서 여행을 갔는데요. 이 펜션을 잡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돼서 사연자와 예비 신랑의 친형은 쉬려고 방에 각자 들어갔고요. 예비 신랑과 형수가 거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형수가 방에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뜸 예비 신랑한테 지훈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비 신랑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사랑해요 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허걱. 이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적절한 건지 좀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이상해진 사연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졌다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건지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당당하게 맨정신에 한 거고 너가 이해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우. 이뿐만 아니라 사연자의 마음이 상한 건 전혀 상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가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이 살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본인이 이상한 건지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수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예비 신랑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야, 박지훈, 너 미쳤어? 세상 어떤 형수랑 시동생이 서로 사랑하네만은 그딴 소리를 해. 더군다나 각자 짝도 없는 지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변명이라도 하랬더니 뭐? 맨정신에 했다고? 너 그게 자랑이니? 결혼할 여자 앞에서 할 소리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니네 형수랑 무슨 사이야? 니네 형도 이런 거 알아? 나 진짜 불결하거든. 똑바로 대답해. 동그라미. 어머. 아, 좋습니다. 다음 예비 신랑이에요. 아니 진짜 얘가 듣자 하니까 야 백다혜 너 말 조심해. 불결. 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 나랑 형수는 가족이야. 너랑 사귄 지는 1년이지만 형수랑은 몇 배가 더 된다. 야, 너 미국 영화도 안 봐? 거기서 형수랑 볼키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결하냐? 다혜 너 도대체 평소에 뭘 보고 살길래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 정신 차려 X. 자, 일단 은배 팀장님부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남성 뭐냐면 보통 형수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훈아 사랑해. 이거 정말 정신 못 차리니 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생이 그거를 저도 사랑해요 형수. 이게 정신 있는 겁니까? 뭐냐면 저는 형수님을 존경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맞아. 그렇지만 사랑해라는 글자는 아니고 또 도련님 이름 부르면 사랑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잘하신 거야. 남편 뱃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말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예. 헤어지세요. 아, 그렇군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입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상을 해보면은 제부나 형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정리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어떤 불쾌한 마음, 불쾌한 생각 절대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다혜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만약에 형부가 나한테 처제 사랑해. 형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주 지혜로운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정말 박준 변호사님이 같이 X를 넣으셔서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이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해가 정말 남녀로서 사랑해가 아니라 술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사랑해 안에 기분이 좋다,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가족이다, 신난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뭐 이런 것이 내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마시고 가족끼리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뭐 도련님 사랑해, 형 사랑해, 뭐 처제 사랑해, 형부 사랑해요. 이런 거 사실 아주 이상한가요? 저는 물론 그런데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싫다 그랬으면 이 남자친구가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정말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잘하고 설명을 다독다독 했어야지. 거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좀 불쾌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다른 면이 좋은 남자친구라면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는 동거도 하고 있고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정타한 거예요. 형수랑 사랑해, 지훈아 사랑해 이 얘기가 이제 결정타라는 건데 저는 좀 다른 것들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 정말로 지금 이 여성이 의심하는 어떤 나쁜 측면 그게 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뭐 지금 박상혜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남자친구 그 후에 했던 행동은 사실 이야기는 어려워요. 아주 뭐 맨정신에 했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왜 이런 답변이 나왔고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깨는 게 맞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형한테도 물어보면 돼요. 자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만나고 물어보면 아, 그러니까 시아주번이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아주버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하고. 그럼 시아버지가 사랑해요 제수 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싫지만 이런 집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은 집안이구나. 약간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지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는 거 아니고요. 1년간 지금 만나고 있고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좋아. 박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 예. 맞다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가족끼리 술 마시면서 아 형수님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지금 둘이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둘이 단둘이 아니 저 결혼할 사람은 자고 있고 자고 있고. 이거 수상합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말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글씨는 솔직한 얘기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네요. 이 남성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진짜 아니었을 거라. 그 말투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선택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해요, 응원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그게 좀 오바된 거죠. 여기서 정말 사랑해요가 정말 수상한 남녀만의 사랑. 이거 저도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나쁜 관계였다 얘기 안 합니다. 눈빛만 줘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요. 사랑해 지훈아. 아이고 그런 말 왜 합니까 걸리게? 아니 그 몰래 한 절대 안 거라니까 합니다. 몰래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눈빛 보고 파가든가 목소리가 그렇게 되면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 백다혜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박홍숙님, 모두 다 있을 때 하면 장난인가 싶은데 둘만 있을 때는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리리님, 형수는 사랑하고 예비 신부는 막대하는 맞아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바끌라님은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현순옥님은 가지가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